네, 바로 다음 화면부터 보여주세요. 자, 일단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도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번 주는,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해외 이슈들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그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 바로 뭐죠?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데요. FOMC가 뭔지는 몰라도 FOMC가 이 일정이 있고 나서는 미국이 금리를 뭐 올린다던가 내린다거나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FOMC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미국의 금리 변동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왜 그런 식으로 연관성이 되냐면은 이게 참, 뭐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하는 건 아닌데 각 나라마다 어떤 경제 정책을 세우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같은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손을 쓰지 않아요. 절대.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빠질 것을 예상해서 먼저 개입을 해서 뭔가를 한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중국 같은 스타일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환율이나 어떤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시장 경제에 그냥 맡겨놔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은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랑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고 미국도 이제 그런 나라들을 이제 보면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이 명칭을 통해서 또 이제 제재를 또 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관망해요. 관망하고 일이 터졌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좋게 나오거나 나쁘게 나왔다고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금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낮추느냐 올리느냐가 우리나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원래 이제 주식시장은 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의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10년, 20년 전 우리 책 보고 공부하는 수준의 그런 내용이라 보면 되겠고요.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막 칼같이 금리 올라갔다 증시 하락한다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전체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는 것이지 이걸 너무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안전자산의 그런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고 이제 위험자산의 메리트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 있어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번에 되느냐 혹은 안 되느냐.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7월 달 아니면은 9월 달 사이 요 시기쯤에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수개월 내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혹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전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시에는 좋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왜 우리 한 몇 년 전에 미국 금리 올린다고 막 설레발치던 거 기억나시죠? 미국 금리 올라가면은 막 우리나라 증시 무너지고 막 그랬던 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은 안전자산이니까. 그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자산, 미국의 국채, 막 이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같이 위험한 데서 주식 투자 안 하고 미국으로 갈아탈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진짜 많이 돌았었어요. 인터넷 기사들 막 써내려온 리포트들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이거는 외국계도 똑같아요. 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리를 올렸지만 실제 한국 같은 이런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투자 주체들과 미국의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주체들은 달랐다는 것이 좀 결국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쪽에 거래하는 거고 왜 항상 우리 자기 리그에서 노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갑자기 돈 빼서 다른 나라로 가고 그런 일은 생각보다 흔치는 않다라는 거죠. 당장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해보고 한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한국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어도 공부했고요. 기업들도 공부를 했어요. 한국에 어떤 좋은 기업들이 있는지 공부 다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다 돈 빼서
말도 모르는 중국에 가가지고 투자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그렇게 막 있는 일은 아니니까 주변에서 만약에 뭐 금리가 어떻게 돼서 막 어떻게 된다고 막 그런 얘기 나오더라도 당장에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시장에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이나 그런 것들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가격 수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평가고 싸고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제가 이 방송에 나오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이 알려드리고 가고 싶은 것 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내용은 EU, 유럽에서의 정상회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사실 뭐 유럽에 지금 뭐 브렉시트 요거 끝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특별한 이벤트들은 없고,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물러나고 나면서 뭐 새로운 그런 이슈 자체가 없는 상태고, 이번에 어떤 직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뭐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까지 이 먼 한국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EU 정상회의는 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볼 만한 내용들은 이제 요거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이건 다음 주 일정인데요. 제가 미리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아까 한 몇 시간 전에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을 방북을 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뭐 확실히 언제 된다는 얘기는 없지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될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을 한다. 솔직히 저는 그거 보고서 우리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좀 유치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 한다고 또 따라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대립을 맞추려는 그런 거를 하려는 것 같은데, 글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각국의 어떤 그런 계산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들이에요. 어느 한 곳에서 양보할 생각은 없고 누가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그런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진영이 좀 이렇게 딱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역전쟁 설명드리면서 한국은 그래도 미국 편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연합전선을 펴고 있고, 한국은 뭐 양쪽을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쪽이 현재로서는 잘 보여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G20 정상회의라는 거는 전 세계에 이제 20개 이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안건도 이제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런 일정들인데, 또 만나는 일정이다 보니까 G20 공식 회의 이외에도 별도의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만남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요 일정이 또 일본에 있단 말이에요. 일본 오사카에서 있기 때문에 일본에 온 김에 한국도 좀 들르고, 그래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될지 안 될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한테 안 나오면은 바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어쨌든 만나야지 협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만남이 굉장히 첫 번째 화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왔다가 한국까지 오겠느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된다면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의견을 교류할 수 있겠고, 또 우리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은 한 가지죠.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제재 해제에 대해서 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냉각됐던 북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요거는 지금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달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 여부. 요거까지 해서 지금 일정이 지금 일주일 뒤인데도 불구하고 다 전부 다 불투명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정상회담이든지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 이슈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물음표가 하나만 있어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미국 FOMC만 가지고도 혼란스러운데 저희 물음표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조심스러운 투자자들, 굉장히 좀 소심한 투자자들은 지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약간 발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확실한 재료는 뭐겠어요? 일정이죠.
특정 일정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일정 이슈를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적풍이 꼽아온 중요 일정들은 뭐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일정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일정이고요. 여기 보니까 내일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인데 2019 서울국제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라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우리 연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관련된 주가들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바닥입니다. 아직도 바닥인데 이 이슈가 이제 있을 예정들이에요. 그래서 관련 행사가 4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6월 달에 한 번 있고 9월 달에 또 같은 행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자꾸 이 이슈를 좀 이렇게 키워가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좀 이렇게 나아가려면은 일단 제조업체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현재 이제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쪽에 한번 저는 잘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요거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종목인데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스마트 공장 관련주로 드렸던 종목인데 주가가 이제 쭉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었는데 며칠 있으니까 다시 쭉 올라오죠. 바로 이게 정책주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회복을 해줬고 지금 여기 상단의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것만 돌파하면 바로 시세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저 좋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 돌파할 수 있는지 저는 내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트 보시면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죠? 제 방송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요건데요. 저는 요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강했던 테마가 바로 요거죠. 바로 수소차 관련주가 오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수소 경제 관련주가 우리 증시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을 완전 다 차지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소차라는 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노르웨이에서 수소차 충전소가 폭발했다라고 하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전부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어땠어요? 급락했던 거 다 메꾸고 추가 상승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약간 물량들이 이제 빠져나갔던 것들이 있으면서 저평가라는 메리트가 갑작스레 부각돼서 올라간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G20 정상회의 이전에 G20 환경장관 회의에서 이번에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현대차에서도 가서 어필을 많이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차 때문에 일단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자, 수요일부터 바로 이 일정이 있습니다. 수소 엑스포라 그래서요. 수소 경제를 이루고 있는 에너지, 수소차 어떤 그런 해당 기업들이 이 행사에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기술력을 또 어필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해외 바이어들이 와서 또 기술 교류나 어떤 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언론이나 이런 데 외부에 오픈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수소차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인지도가 있고 독립적인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여기 참여를 좀 많이 좀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5일 초에 있었던 일본에서 열렸던 수소 엑스포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하고 중국에서 열리는 수소 엑스포 역시도 굉장히 흥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중일 요 3국이 이 수소 경제에 관련해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벌일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현대차 위주의 그런 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좀 굉장히 밀어주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차 관련주 이쪽은 계속 보셔야 합니다. 오늘 종목이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미래차 설명드리면서 2차 전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올라갔죠. 그 다음에 수소차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이게 이제 미래차 세 가지 테마 중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도 저는 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래차에서 2차 전지 관련주였어요. 뭔지 아시죠? 이 종목 이제 많이 시세를 내서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이제 미래차 관련주는 유행을 타는 테마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오늘은 좀 과도하게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유행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우리가 꼭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선점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테마들 이 재료 언제 나와서 언제 올라가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딱 재료 있는 거 사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 올라가는 거 이거 보셨으면은 다음 종목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요거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인데요. 차트를 제가 쭉 내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래차 관련주로 최근에 그러니까 연초하고 작년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보니까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주가는 바닥을 이쁘게 만들고 있어요. 바닥에 원형 바닥을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 저렇게 만들어진 종목들이 보통 단기 급등보다는 천천히 우상향으로 꾸준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종목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정이 있었어요. 그 일정에 해당되는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미래차 관련주들 굉장히 많아요.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면은 한 100개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거 너무 가혹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는 이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도 좋습니다. 보면은 올라간 거 있고 좀 덜 올라간 거 있죠? 이건 시간차예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거는 빨리 올라가고 덜 알려진 거는 두 번째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일단은 관련된 종목이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일정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연관성이 있는지는 11시 반 공개 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 미래차 관련주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야 되고 그런 어떤 투자적인 전략까지도 세워드릴 테니까 단순히 저는 종목만 드리고 여러분들께 알아서 거래하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오시는 분들께는 적정 매수 가격과 향후 흐름까지도 한번 이렇게 같이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11시 반 야간 방송에서 이 부분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고요.